네, 어제 참 오랜만에 또 우리 증시가 반등이 나와서 반갑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또 간밤에 뉴욕 증시가 일제히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를 하다 보니까 양지수가 모두 다 힘은 크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일단 이번 주 뉴욕 증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도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에게 굉장히 눈이 많이 쏠려 있는데요. 저희 시간 통해서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 파악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먼저 머니맵 통해서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부분 좀 부진하고요. 여기서 이제 관련주들 중에서 중소형주 혹은 또 실적이 잘 나온 기업들 위주로 상승분이 포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쉬어가고 있고 SK하이닉스나 오늘 또 나머지 반도체 중소형주 좀 괜찮은 모습 나타내고요. 2차전지 관련주들은 보시는 것처럼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등등의 종목들 3에서 4%가량 좀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 오늘 자동차나 헬스케어 쪽에서도 일부 종목들 제외하고는 모두 다 좀 파란불이 깔려 있는 상황이고요. 금융주 좀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방산이나 우주항공 쪽에서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등등의 종목들 올라갑니다. 이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선주들 기자재까지 좀 괜찮은 것 같고 소비 유통이나 일부 게임주들 상승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 이제 개장 전에 개장하고 나서 실적이 나왔던 종목이죠. HD 현대일렉트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전력기기 관련주들이 좀 강세를 보이는가 싶었는데 지금은 또 이제 하락으로 돌아섰습니다. 우선 실적 체크해 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어요. 영업이익은 126%가량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나 모두 컨센서스 상회하는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이 전력 인프라 호조 효과를 좀 받아가면서 오늘 실적이 잘 나와서 장중에 6%가량의 상승세를 나타내다가 현재 2%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게 지금 파생 상품 거래 관련해서 282억 원 손실 발생 이러한 좀 기사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부분들 좀 따져봤을 때 지금 실적이 잘 나오다 보니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건가요? 한국 시장의 특, 이거죠. 네. 예, 실적 잘 나오면은 다음 실적까지 발표될 때 또 3개월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에 가진 일도 많을 거고 네. 일단 팔고 보자 이렇게 나오는 게 가장 또 한국 시장의 특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좋은 실적을 좋은 실적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홍길동의 심정으로 지금 주가는 네. 밀리고 있는데 지금 나왔던 파생 상품 관련된 쪽은 그냥 회계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어떤 실적에 대한 압박이 나왔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나오는 지금 전력기기 관련된 여러 가지 변압기 관련된 쪽에 수출 데이터 모두 P와 Q가 좋아지는 구간들 확인되면서 그에 따른 변화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확산돼서 효성중공업이나 조금 작은 쪽의 재룡전기, 중소형 쪽도 물론 중소형 쪽의 가격이 떨어진다고는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성장을 계속 이어간다는 쪽에서 아마 실적 발표했으니까 나머지 종목들에 대해서도 계속 긍정적인 시각은 가져가되 실적 발표하고 나오는 어떤 이런 변화다라는 쪽을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럴 때는 또 다음 분기도 수출 동향하고 확인해야 될 텐데 약간 또 비수기 개념이 좀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위축될 수는 있겠다는 건 염두를 하시되 비중 줄이셨다가 또 언제든지 기회가 된다 그러면 살 준비하시는 게 훨씬 맞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이미 많은 기업들 실적 확인하면서 같은 비슷한 사례들 겪어본 것 같습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 안 좋은 대로 좀 밀리고 좋으면 좋은 대로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부분이다 보니까 차익 물량이 나오고 일단은 지금 업황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물론 긍정적인 모멘텀도 있지만 비수기에 접어들었다라는 측면에서 지금 구간에서는 비중을 좀 줄여보고 여기서 이제 나중에 추가적인 반등이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또 저희가 담아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선주 얘기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머니맵에서 체크를 해봤듯이 오늘 조선주 그리고 조선기자재까지 장 초반 대비해서는 탄력이 좀 떨어졌지만 상승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주 하면 연초부터 슈퍼호황이다, 장밋빛이다, 백고동을 울린다 이런 얘기들 많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차트 열어보면 좀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이게 단기 조정인 것인지 지금 구간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네, 우리 앵커님이 많이 억울하신 것 같네요. 네. 그런 억울성 멘트에 대해서 맞습니다. 다 기억하고 네. 계신 거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나오는 시장 때문에 그런지 네. 아니면 또 생각보다 어떤 빠른 변화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주가가 좀 주저앉아 있는지 일단 모르겠지만 아마 하반기 때 나오는 실적들은 저희가 생각하는 수준 정도까지는 다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의 동향을 보게 되면 턴어라운드 확인되고 그다음엔 이게 성장이 내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업으로 나오겠죠. 그것도 그냥 업이 아니라 생각보다 큰 규모로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오히려 지금 시장을 바라볼 때 오히려 이런 시장이 위축됐는데 실적을 보고 뭘 대응한다라고 하게 되면 조선주는 당연히 그 타겟에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쳐줬다고 에휴 안 사가 아니라 실적 변화만 생각하게 되면은 사는 게 맞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빠르게 올라갈 것이냐 모르겠다라고 하게 되면 그냥 발이라도 살짝 걸쳐놓는 정도로 해서 주가 탄력들 보는 게 맞지 않겠느냐라는 쪽에서 아마 실적 발표를 가장 먼저 하는 이제 현대중공업 계열사 쪽에 대한 변화를 보시되 네. 또 이제 코멘트가 나오기 시작하겠죠. 지금은 이제 시작이다라든가 실적의 변화가 그렇게 됐을 네. 때는 레벨업을 시도를 할 준비를 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시장이 약한데도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라는 쪽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워낙에 또 억울할 수밖에 없는 게 연초부터 많은 증권사에서 이 조선주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있었는데 그걸 네. 좀 지켜봤었는데 자꾸 뭔가 속는 느낌이 들다 보니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측면에서 얘기를 주셨고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도 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된다라는 쪽으로 섹터를 좀 얘기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개장 특징주들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저희 잠금 해제 종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종목은 큐렉소 보겠습니다. 국가대표 의료 로봇 기업인데요.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이 로봇 관련해서는 우리가 당연히 성장성에 이제 이견을 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만큼 로봇은 정말 이제 수요도 많고 잘 팔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주가 한번 못 가네요. 네. 많이 빠지고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마 지금 시장이 금리가 이렇게 높은데 무슨 성장주 관련된 종목들 뭘 보겠느냐라고는 하지만 아마 이제 성과가 나오는 성장주 개념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꾸준히 추적해야 된다. 게다가 또 가격까지 낮아졌다라고 하게 되면 슬슬 분할 관점 쪽으로는 접근해도 되겠다는 관점으로 보는데 그중에 이 회사는 의료 로봇 쪽에 강점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또 의료기기 쪽에서 임플란트라고 하죠. 인공관절 보형물 쪽에 강점이 있고 그밖에 무역 쪽이 있네요. 예, 라면 유제품 원재료 수입 뭐 팔도 그 한국 네. 야쿠르트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일단은 좀 사이드로 놓고요.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다 보니까요. 네. 네, 그런 쪽에서 아마 로봇 관련된 쪽의 변화들이 성과가 안 나오면 모르겠는데 성과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쪽에서 앞으로 인건비 이렇게 비싼 시대에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은 시대에 당연히 인력을 대체하려는 노력들은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로봇 쪽은 대세가 맞다. 하지만 가격이 이렇게 소외되고 좀 정체되고 잘 안 보려고 할 때가 슬슬 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좀 수요도 있고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어느 정도로 성과를 내고 있나요? 그걸 찾아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의료 로봇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의료 로봇 쪽에서 정형외과 수술 로봇으로 보이는 게 큐비스 조인트. 예, 조인트를 뭐 그런다고 하죠. 네. 예, 조인트. 네. 예, 그리고 또 큐비스 스파인 이런 쪽이 정형외과 쪽에 들어가는 수술 로봇이고요. 재활치료 로봇 모닝워크라고 또 있는데 이 의료 로봇 판매 대수의 흐름을 보다 보니까 2020년도에 18대였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 누적으로 71대, 연간으로 100%가 늘어서 한 60% 늘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성과 나오는 거죠. 예, 단순하게 뭐 협력한다, 협업한다 끝이 아니라 성과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게다가 지역이 확대되는 상황들입니다. 보면은 미국에서 큐비스 스파인이 6월 달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 받고 뭐 이렇게 빠지죠? 네, 그런 쪽에서 네. 또 일본의 교세라 그룹과 함께 큐비스 조인트에 대해서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미국, 일본 쪽에 성과 나오기 시작하는 원년으로 보게 되면 내년이 아닐까.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러시아 같은 경우는 큐비스 조인트, 네. 발음이 너무 셌습니다. 네, 조인트. 큐비스 조인트에 대해서 내년에 매출 발생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인도 최대 임플란트 기업과 인허가 절차가 들어가는데 거의 확실시 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지역별로 확장되면서 나오는 변화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의외로 꽤 성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마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까지는 외부 부품 써서 약간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암이죠, 암. 그러니까 팔에 들어가는 쪽의 부품 같은 경우 예, 큐비스 조인트에 들어가는 게 뉴로메카 거를 이제 쓰기 시작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국산화로 인해서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마진 절감이 약 한 20%까지 들어온다라고 되면 수익성이 과거보다는 좀 더 좋아지겠네요. 그러니까 Q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코스트가 떨어지면서 나오는 수익성의 변화.
아마 내년 같은 경우는 분명히 보여지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흐름들 한번 체크해 보러 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나머지 포인트까지 좀 짚어주셨는데요. 지금 뭐 러시아나 인도나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도 글로벌 의료 로봇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도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 국내에 지금 유로메카와 함께 또 협업을 통해서 이익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적 한번 체크해 보면서 그 부분 네. 좀 볼까요? 네,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저희가 로봇 관련주 하게 되면 맨날 적자 네. 해봐야 분기 실적 뭐 1억, 분기 영업이익 1억 나왔다가 적자 나왔다가 뭐 이런 회사들이 많은데 네. 지금 뭐 실적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매출액 자체가 한 2018년, 19년도에 한 300억대에서 지금 올해 700억대로 들어오려고 보여지고 네. 있습니다. 그만큼 분기별 실적을 본다고 하더라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세가 보여진다라고 보여지고 네. 있고요. 그럼 올해 매출액이 770억대, 영업이익이 58억대라고 하게 되면 과거에 못 보여주던 숫자가 나오기 시작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이 속도로 그대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2025년도에 매출액 1200억대, 영업이익이 189억대다 보니까 의외로 로봇 관련된 쪽에서 내 나름대로 성과를 안고 보여주는 또 대표적인 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쪽에서 이런 변화를 기대한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지금 시총이 5천억대다 보니까 그것 대비해서 좀 비싸다라고는 네. 하실지 몰라도 원래 로봇주들은 다 비쌉니다. 근데 같은 비싼 쪽에서도 성과가 나오는 비싼 종목을 해야 비싼 게 비싸게 되겠죠. 네. 뭔 소리입니까? 예, 그래서 아마 이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네. 성과를 보고 태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가 워낙에 또 이제 밸류 자체가 비싸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조정이 나왔을 때 좋은 종목들 한번 잘 골라보는 기회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기도 한데요. 이렇게 지금 꾸준하게 성과를 보여주고 있고 이익 측면에서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면 그 어느 정도 이제 밸류에 대해서 우리가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큐렉스 오늘 얘기 주시는데 그러면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좀 잡으면 좋을까요? 네, 일단 낙폭이 컸기 때문에 그걸 되돌리는 정도로 해서 1차 정도는 약 한 16,000원, 16,500원에서 17,000원대 정도가 일단 저항을 일단 돌파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올 자리입니다. 그 정도에서 또 확인이 돼야 되다 보니까 거기서는 혹시나 올라가게 되면 이제 비중을 좀 정리했다가 네. 다시 한번 기회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게 안착이 돼야 다음 쪽으로 나간다는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손절가는 지금 기준으로 13,000원대로 조금 짧게 잡았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17,000원, 손절가는 13,000원 이렇게 좀 짧게 잡아주셨으니까요. 그 관점에서 대응 적절하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종목 확인해 볼 텐데요. 바로 기가비스, 반도체 기판의 숨은 강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OI와 AOR, 이거 뭔가요? 걸그룹 같죠? 네. 아닙니다. 네. 기가비스라고 하는 걸그룹 같죠? 이것도. 네. 네, 기가버스 아니고요. 네. 이 회사는 반도체 기판 관련된 쪽에서 검사 장비 쪽에 특화된 또 특화가 그냥 특화가 아니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다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상장되고 지금 이제 한 6개월은 아직 안 됐죠. 그런 쪽에서 이 AOI 같은 경우는 반도체 기판에 들어가는 광학 검사 쪽에 강점이 있고 또 그를 또 수리하는 AOR 장비 쪽에 검사를 해서 불량이다 그러면 양품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장비 쪽도 같이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관심이 높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꾸준히 관심을 받고 있는 쪽이다라는 측면에서 기가비스 꼽아주셨는데요. 글로벌 시장에서도 이 AOI 시장이 계속해서 커진다라고 합니다. 네, AOI 시장, 그러니까 좀 더 크게 보게 되면 네. 왜 이런 회사가 지금 기판 관련된 검사가 중요하느냐. 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HBM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또 DDR5로 넘어가게 되면 그것도 기판 위에 DDR, 그러니까 네. D램이 들어가 있고 거기다가 네. PMIC라고 하는 또 어떤 부품이 장착됩니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런 기판들을 장착을 해서 검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가장 또 중요한 지금 같은 시기에서 또 중요한 변화를 이끌 수밖에 없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반도체 후공정이 부각되는 시기에서 이런 앞으로 AI 칩이나 고성능 컴퓨터 이런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런 기판들 특히 저희가 많이 얘기하는 FCBGA 같은 경우도 서버용 쪽에 들어가는 기판인데 그거를 직접적으로 검사를 하기 시작한다. 앞으로 할 일이 많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수요는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는다. 한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AOI 시장이 2030년 가게 되면 3,500만 달러 지금보다 3.5배 정도까지 커질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커진 거를 검사를 다 내가 할 텐데 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또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마진도 좀 높겠죠. 이런 부분까지 생각하게 되면 아마 경쟁력이 더 높다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또 마지막으로 AOR 같은 경우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거 불량이다. 그러면 네. 이거를 또 양품으로 수리하는 쪽에 변화가 들어오는데 이쪽이 어느 정도 지금 물량이 몰릴 거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년에 평택 쪽에서 공장이 완공됩니다. 공장이 추가로 완공되게 되면은 지난번 그래서 공모 자금을 가지고 한 490억 정도 끌어다가 이걸 또 투자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기업의 시설 투자는 앞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겠죠.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더 바빠진다라고 봤을 때 지금 앞으로는 조금 더 어떤 성과에 대해서 눈여겨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설비 관련해서도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2024년에 평택시설 완공이 본격화된다라고 합니다. 네, 그 얘기 방금 드렸었죠. 아, 죄송합니다. 집중 좀 해주세요. 아,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오는 네. 양적 완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회사 관련돼서 많이들 얘기하는 게 오버행 이슈 얘기를 조금씩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십니다. 네. 이게 지금 의무 보유 기간이 상장한 뒤에 나와서 한 6개월 정도쯤 되면 그때쯤 되면 또 보유예수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생각보다 조금 물량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풀리는 물량이 한 총 주식 수의 한 12%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많이 지금 기술력에 비해서 그거 나오게 되면 어떡하지? 그 다음에 사야지 뭐라고 하다 네. 보니까 약간 좀 묵직한 모습들인데 아마 여러 가지 변화를 봤었을 때는 그렇게 크게 바로 시장에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나오다 보니까 그 관련된 동향들 한번 체크해 보시고 혹시나 원활하게 다 정리가 됐다 그런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탄력들이 보일 수 있다라는 쪽들도 한번 약간 리스크 요인 쪽으로는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네, 리스크 요인까지 같이 좀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했나 봅니다. 괜찮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 예. 항상 귀 기울여 듣고 있는데 말이죠. 기가비스 그러면 오늘 7만 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까지 좀 체크하면서 목표 주가 어느 정도 바라보세요? 네, 지금 한 7만 원대에서 최근에 반도체 쪽이 상당히 세죠. 네. 근데 같은 후공정의 수혜를 받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기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의 무리에 아직 좀 동참을 못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수급 관련된 이슈에 대한 부담들이 좀 있다라는 쪽인데 요것만 해소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볍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자리들 한번 보시게 되면은 다음 저항 때쯤이 약 한 8만 원대 중반대 정도까지 목표가를 삼아보면서 그 정도까지를 1차로 목표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지난 저점대가 이탈하는 가격대 6만 3천 원대로 마찬가지로 살짝 또 짧게 잡아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3천 원이고요. 손절가 6만 3천 원으로 좀 짧게 얘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큐렉소부터 기가비스까지 자세하게 분석 도와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